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일부터 11월 15일 사이에 벌어지는 5월이죠. 11월 5일 풀 슈퍼문이 황소절에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풀 슈퍼문이 토로스에서 벌어지는 것은 그날만 딱 벌어지고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보편적인 에너지 흐름이 어느 쪽으로 가는지를 말씀드릴게요. 황소자리는 원래 안정적이고 또 물질적인 가치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때는 경제나 금융이나 커런시 이런 시스템에 대한 많은 것들이 시험대에 오르게 돼요. 내 물질적인 가치라든지 또 자연자원이라든지 또 공급망 그리고 자산에 대한 질문이 이제 굉장히 커지게 돼요. 안전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태까지 산업혁명 이후에 대부분 비슷한 쪽으로 삶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굉장히 불안전했죠. 불안정하고 사람들이 늘 먹는 것을 걱정해야 했고 그런 시대를 우린 겪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집이라든지 식량이라든지 환경, 인프라스트럭처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자연 환경, 또 우리의 지구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토로스는 지구를 뜻해요. 그래서 다시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와 이제는 그런 것들에 기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어떤 각성 그런 습관들을 버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는 보름달은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또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주는지 물어보게 되겠죠. 이라고 믿었던 것들의 변화가 제가 정말 이게 신기한 게 미국이라는 국가가 온 세계의 기둥처럼 어떤 등대처럼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정이라고 믿었던 게 휘청휘청 마치 피사 사탑처럼 기울고 흔들리고 이제 더 심하게 기울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메타포예요. 그래서 보름달 때는 황소자리에 달이 들어가기 때문에 태양은 정갈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숨어져 있는 권력과 또 황소자리에 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대립각도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해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태양이라는 것은 지도자 자리예요. 전갈 자리에 들어가 있고 달은 황소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달은 사람을 뜻해요. 태양은 지도자를 뜻해요. 반대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갈 자리는 비밀이 많고 뭔가 권력 투쟁을 하고 숨기려고 하고 달의 보름달 동안에는 모든 것을 다 비추고 진실을 다 밝혀내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권력 구조나 숨은 시스템의 어떤 대대적인 폭로가 나오게 될 거예요. 또 제도적인 우리가 믿었던 여태까지 믿고 이것이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고 영원히 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흔들림들이 굉장히 갈등을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리고 각성을 하게 돼요.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잘 먹고 부자로 살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독소로 우리에게 차라리 더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잘 먹고 너무 편안하고 이런 것들이 꼭 편안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우리의 육체도 뜻해요. 몸과 감각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 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은 불안해지고 예민해지고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감정이 정말 크게 폭발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기후와 자연 현상에 대한 예민함도 굉장히 커지게 되죠. 지구의 리듬에 대한 관심도 커지지만 과학적으로
다른 그래비티를 더 강하게 하기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게 일으켜요. 많은 사람들이 보름달 기간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불안한 것을 느끼고 예민해진다는 것을 이미 말을 했어요. 사람들은 더 이상 이것은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유로워지려고 하죠. 물질에서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또 다른 길을 찾기를 시작해요. 그게 물병자리에 명왕성과 이렇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그 영향력이 커지죠. 우리들을 이끌어오고 우리들을 편안하게 해줬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또 더 이상 그것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돈이나 증권이나 집이나 이런 직장, 영원한 직장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정말 오랫동안 몇칠십 년, 70년, 80년, 100년 정도의 오랜 기간 유지되었던 산업이나 가치 또 우리의 습관 등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파슬 퓨얼이 그 중에 하나죠. 파슬 퓨얼. 그리고 소비를 마구 해대고 자원을 마구 퍼쓰고 이것은 제가 지난 6년간 했던 얘기가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단순하게 살고자 하는 본질로의 회귀를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점점점 강해질 거예요. 이때 사람들의 감정들이 다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나에게는 이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청산하고 놓아 보내려고 하게 되겠죠. 그리고 황소자리는 항상 예측이 가능해요. 천왕성과 쌍둥이 자리 이런 물병 자리는 불가능해요. 아니 불안정해요. 예측을 할 수 없고 불안정한데 황소 자리는 자고 일어나면 우리는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고 퇴직을 하고 이게 황소 자리가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슈퍼문 때 그 안정감을 뒤흔들어 놓는 사건들이 터져나오게 돼요. 전 세계적으로는 금융기관이나 부동산이나 식량 체계가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는 여태 이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는 것이 사라지게 돼요. 이렇게 70년간 해왔던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이상 믿음을 주지 못해요. 또 안정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었던 이런 것에 대한 각성의 신호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 신기한 게 AI가 굉장히 크게 발달하면서 강제적으로나 반강제적으로 우리는 다른 길을 찾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이 앞으로. 그게 바로 AI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는 동안 우리는 강제적으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도 될 수 있어요. 동안 자원이나 또 안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집착, 그런데 전갈자리가 반대쪽에 서 있는 권력과 지도자를 뜻하고 또 숨어 있는 어떤 더러운 비밀들, 이런 것들이 부딪히게 돼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겠죠. 또 황소자리는 토지도 뜻하고 자원, 금융적인 또 화폐 가치 이런 걸 다 뜻하기 때문에 이때 법적인 개혁이 벌어진다든지 또는 썩어 있는 권력에 대한 폭로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그리고 황소자리는 우리의 몸도 뜻하지만 면역체계도 뜻해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문제들이라든지 세계의 반응들을 우리가 아주 심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도 끼치게 돼요.
그리고 황소자리가 뜻하는 어떤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은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가치를 내려놓을 때 또 새로운 어떤 길이 열리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게 돼요. 보면 행성들의 움직임은 11월 9일부터 29일 동안은 머큐리가 프리 레트로그레이드 기간에 들어가요. 11월 9일에 스테이셔너리 레트로그레이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때 기술 관련 문제라든지 트래블링이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셧다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이 된다든지 계약이 틀어진다든지 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든지 테크놀로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천왕성은 황소 자리로 다시 레트로그레이드 해요. 11월 7일 역행을 시작하는데 이때 경제적인 문제, 시스템의 문제, 토지, 또 가치를 뜻하는 어떤 돌발적인 충격이 예상되겠죠. 그리고 화성과 천왕성이 180도 위치가 돼요. 이때 갑작스러운 사건이 터져 나온다든지 갑작스러운 지진 또 볼케이노 화산이 터진다든지 갑자기 대형 시위가 벌어진다든지 어떤 큰 사고 기술적인 장애도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성과 플루토와 비너스의 각도로 인해서 11월 6일서부터 7일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지거나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불안한 사건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리고 대대적인 폭로가 이어질 수도 있고 전쟁이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치 등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체포가 된다든지 또 많은 오해를 불러온다든지 물류가 배송이 되는 것이 지장이 있다든지 지연된다든지 서류에 착오가 생길 수도 있고 IT나 이런 데 문제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행 계획이 어, 죄송합니다. 여행 계획이 취소가 된다든지 또 찾아온다든지 그리고 11월 4일 화성과 천왕성의 반대 위치에 서 있는 일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어떤 불붙는 사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든지 많은 사람들이 체포가 된다든지 산업사고도 생길 수 있고 인프라스트럭처, 대대적인 정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또 해킹도 벌어질 수 있어요. 커다란 비밀이 폭로가 또 된다든지 권력이 다시 편성되기도 한다든지 또 개혁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로 해야 한다든지 그리고 이때 수사를 하는 사건들이 있다면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될 거예요. 어떤 국가에서는 고위층들이 사퇴를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동안 천왕성과 토로스의 11월 7일을 전후해서죠. 어, 시장의 원자재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부동산도 잠깐 떨어질 수 있고 암호화폐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다운될 수 있고 또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가 좀 생길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별로 경제적으로는 좋은 때가 아니에요.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지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후쿠시마 때랑 비슷한 위치가 돼요. 행성들이. 위험한 날짜만 좀 말씀을 드리면 11월 1일부터 3일 이때는 중요한 계획은 지연을 하든지 미리 하시든지 해야 돼요. 11월 4일은 지진이 난다든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사고가 혹은 굉장히 위험이 높은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갑작스러운 충돌, 기술적인 큰 문제가 생긴다든지 하기 때문에 위험한 활동 같은 건 좀 멈춰 주셔야 돼요. 1월 4일은 돌발 사건,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이때는 활동을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되게 큰 결정은 피하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화성과 천왕성이 18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11월 달은 이 초반은 거의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여행도 좀 자제하셔야 돼요. 11월 6일부터 7일까지 역시 어, 화성과 명왕성도 180도 위치지만 비너스와 명왕성과 천왕성이 모두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때 충격적인 금융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또 어떤 대대적인 폭로, 또 단속을 하는 무슨 그런 문제도 터져 나올 수 있고 시장, 그러니까 마켓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쯤 되면 머큐리가 스테이셔너리 레트로그레이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의사소통이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또 여행이라든지 문서 또 테크놀로지 이런 것에 관련된 지연 또 캔슬레이션 또 혼선 이런 것들이 극대화가 돼요. 11월 10일부터 15일 사이 역시 머큐리 레트로그레이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출렁임이 일어나고 또 충격적인 어떤 뉴스가 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1월은 하여간 11월, 12월, 10월 다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10월 달도. 근데 이게 지속이 돼요. 더 커져요. 점점. 2025년도는 그런 날들이에요. 국가들만 잠깐 몇 개를 볼 건데 미국을 좀 볼게요. 미국은 필라델피아를 기점으로 해서 7월 4일을 보는 거예요. 제가. 명왕성에 지금 플루로가 0도 각도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두 번째 집을 쳐요. 이것은 두 번째 집은 국가의 재산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가치 또 커런시를 다 뜻하죠. 근데 이게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하루아침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그것을 해야 한다는 지금 벌써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금융 시스템이라든지 은행 개혁이라든지 또 디지털 커런시가 점점 더 활성화된다든지 텍스에 관련된 세금에 관련된 문제가 점점 커지게 돼요. 그리고 특히 이자 그리고 미국의 빚이 3.7경에서 5경으로 늘었어요. 트럼프가 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화성이 사자자리로 역행하면서 명왕성과 18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때 시장에 큰 문제가 생기든지 금융에 위기설이 오든지 세금 문제 또 예산이 정말 큰 문제로 터져 나올 수 있어요. 천왕성이 토러스로 역행을 해 들어간다 그랬죠. 25도 내지 25.6, 25.9도 이 정도 돼요. 식스트 하우스로 들어가요. 식스트 하우스는 노동, 또 보건, 또 서비스 이런 걸 다 뜻한 노동자의 자리예요. 굉장히 불안해져요. 노동이. 그리고 사람들이 파업을 하는 일도 생겨요. 그리고 artificial intelligence라든지 또 automated system 이렇게 자동 AI가 사람들의 직업을 뺏어가는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또 공급망도 커지고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농업 부문 식품 가격이 굉장히 불안정해져요. 원자재 가격도 커다랗게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냥자리에 영도로 들어가 있는 해왕성, 이 해왕성이 미국의 fourth house의 영도로 들어가요. 국가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제 온 세계에 대충격을 안겨줬죠. 미국이 온 세계에 안정성을 가져다 주던 국가였다면 온 세계가 이제는 미국을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라고 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분열이 생기고 또 모든 국가에서 어, 우방이라든지 적이라든지 하는 그 개념이 이제 새로 쓰여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것은 제가 이미 3년 전부터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가짜 뉴스, 또 선동, 또 망상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 전체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기 쉬운 시기예요. 국민 정서는 너무너무 불안해지고 정부를 불신하고
또 대혼란 속으로 흔들리면서 들어가게 돼요. 토성은 11도 각도로 파이시스 자리에 위치하는데 이 세런이 third house, 세 번째 집에 들어가는데 third house는 자동차도 뜻하고 통신도 뜻하고 어떤 뉴스도 뜻해요. 교통도 뜻하고 자동차도 뜻하고 언론을 뜻하죠. 소셜 미디어나 언론 그리고 교통망에 대한 규칙 또 법적으로 무슨 압박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인프라스트럭처에 지연이 생긴다든지 항공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기후 쪽으로는 대폭우와 대홍수가 생겨서 교통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전달이 되지 않고 또 끊어질 수가 있어요. 미국 전반적으로는 재정적으로 굉장한 충격이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노동적으로도 불안화가 가속되고 미디어는 점점 양극화가 돼요. 정치적으로도 대혼란이 찾아오고 또 정부 셧다운의 문제가 이제 점점 더 커질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보면 명왕성이 물병자리에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8번째 집에 들어가요. 이것은 빚을 뜻해요. 공동자원이라든지 또 비밀스러운 어떤 굉장히 큰 비밀들, 윤석열이가 국가 돈을 털어쓴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큰 비밀이 또 터져나올 수 있어요. 얼마나 부패했었는지, 어떤 자들이 몰래 밀정들이 숨어 있는지,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밀정들이 어떤 활약을 하고 있었는지 숨겨져 있던 돈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이때 수사, 폭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그리고 외국 자본이 들어온다든지 또 국방 예산들 또 숨어져 있던 어떤 돈, 비자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드러날 수 있어요. 이때 선거 자금이나 스캔들이 또 폭로가 되겠죠. 그리고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우리나라는 11번째 집에 위치해요. 이것은 동맹을 향한 또 청년층을 얘기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지도부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우리 저기 이재명 행정부가 조금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청년층으로부터 개혁을 하고자 하는 운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기간 동안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의 무역 마찰이 갑자기 뜻하지 않게 발생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때는 정치적인 외교의 불확실성이 있지만 우방과 적이 새로 쓰여지는 새로 재편성되는 영향을 온 세계가 다 받게 돼요. 넵튠은 사냥자리의 영도 각도로 위치하고 있죠. 이건 영도 각도는 다 뭐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디널 사인이에요. 넵튠은 사냥자리이기 때문에 카디널 사인을 뜻해요. 그리고 세런이 11도 각도로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지도층에 대한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상한 허위 정보들이 마구 날아다녀요. 여론은 왜곡되어 있고 또 정책 때문에 사람들이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메시지가 불명확해서 불만이 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때. 그리고 권력층이 자기의 책임을 피하는 책임을 지고자 하지 않는 이런 것들로 인한 국민들을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건 10번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토성은 ninth house 이거는 법을 뜻해요. 그리고 외교, 사람과의 관계, 또 higher education, 그리고 종교, spirituality 이걸 다 뜻해요. 19번째 집은 이때는 법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외교적으로 문제가 생긴다든지 또 종교계의 어떤 시끄러운 일이 벌어진다든지 종교계를 향한 압박이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사이비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개혁이 조금 늦춰질 수 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협정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조금 멈출 수도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특히 지도부를 믿지 않는 그리고 국힘당은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캄보디아를 잠깐 볼게요. 이 캄보디아는 명왕성이 이 나라도 세 번째 집에 들어가요. 그래서 정보라든지 뉴스라든지 미디어라든지 언론 이런 걸 뜻하는데 이때 이 국가가 인터넷을 검열한다든지 언론을 통제를 한다든지 또는 정보전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겠죠. 그리고 학생층, 젊은 아이들의 사회적인 운동이 시작될 수 있고 표현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요구가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나라들은 캄보디아는 어, 태국과 베트남과의 좀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중국한테 물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물이 문제가 water related problems가 되게 많아져요. 그래서 이때는 외교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지게 터져나와 이 나라가. 그리고 천왕성은 여섯 번째 집에 우리나라처럼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서비스, 노동자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고 또 파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이때 환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노동이나 국방 체계에 굉장히 충격을 주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넵튠이 다섯 번째 집에 들어가는데 이것 역시 다섯 번째 집은 young people을 얘기해요. neighbors를 뜻하고 내 이웃도 뜻해요. 이것은 허위나 과장된 스캠, 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위험이 계속 존재하게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약물 문제가 부각될 수 있어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죠. 또 토성이 물고기 자리에서 네 번째 집에 들어가기 때문에 국가를 뜻해요. 사람들을 뜻하고 달이 다스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국민도 뜻하죠. 국민들의 감정이에요. 이것은 어, 어떤 재난이 생겨서 재해 복구를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국민의 불만은 어마어마하게 커져요. 사회적으로 피로감이 너무 커져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안정보다는 국가에서 억압을 해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독재적인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11월 5일서부터 8일 사이에 화성과 명왕성의 90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리오 자리를 뜻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도 큰 스캔들이 터져나오고 권력이 충돌한다든지 군사적으로 충돌이 생긴다든지 전쟁이 또 이게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대국들이 또 시끄럽게 싸움질들을 하겠죠. 11월 9일부터 12월 4일은 주피터와 세런이 90도 위치가 돼요. 이것은 제미나이 자리에서 파이시스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정책에 갈등이 생긴다든지 또 대혼란이 찾아온다든지 또 어떤 규칙, 뭔가가 성장을 하는데 그 규칙이 누르죠. 성장하지 못하도록. 이런 균형 문제가 또 터져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11월 13일부터 15일은 금융정책에 갑자기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고 충격이 생겨요. 외교적인 어떤 문제도 생겨요. 상상하지 못했던 어떤 시장에 충격적인 뉴스가 나올 수 있어요. 자산의 가치들이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때가. 그리고 이게 황소자리에서 천왕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히 가만히 있다가 레트로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큰 대대적인 지진이 벌어질 수 있어요. 픽스드 사인이에요. 특히 토러스, 리오, 어쿠에리어스예요. 그래서 이때 일본, 대만, 필리핀이나 캘리포니아, 멕시코 그리고 그리스, 터키 이런 지역들의 대대적인 지진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또 화산도 폭발할 수 있어요. 넵튠이 영도 각도로 사냥자리에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홍수, 대대적인 산불이 동시에 같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어떤 기름이라든지 또 화학 물질, 독성 화학 물질, 또 이런 물질들이 갑자기 폭발을 한다든지 물에 쏟아져 나온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다가 넵튠과 천왕성이 트랜스딩하는 천왕성이
황소자리에서 역행하지만 넵튠이 또 역시 파이시스로 레트로그래 29도 각도로. 이것도 역시 에너레릭 디그리야. 마지막 각도는 굉장히 그 자리의 부정적인 뜻을 보여주는. 파이시스는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홍수를 뜻해요. 근데 이 자리 홍수를 굉장히 크게 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죠. 해양 사고가 난다든지 또 독성 물질, 기름과 관련된 어떤 위험한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이게 11월 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관심을 뒀던 게 저는 항상 후쿠시마 사건을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데 2011년 3월 11일 날 후쿠시마 사건이 났을 때 해왕성이 그때는 물병자리에서 29도 위치였어요. 에노레릭 디그리에 이것도. 물고기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천왕성이 바이시스에 있었어요. 그때. 지금은 바뀌어졌죠. 천왕성이 황소 자리에 있고 넵튠은 죄송합니다. 넵튠은 파이시스에 들어가 있고 천왕성은 황소 자리로 들어갔죠. 이건 지진을 뜻하는 거예요. 뮤추얼 리셉션이라고 해요. 이런 걸 보고. 그런데 이때 2011년 때 방사능의 재난을 우리가 맞았죠. 쓰나미도 대대적으로 왔었고. 미국이나 멕시코 지역 쪽을 잠깐 보면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에 29도 위치하면서 대대적인 홍수가 날 수 있고 또 폭우가 쏟아질 수 있고 강이 범람할 수 있어요. 또 해안 지역들은 가라앉을 수도 있고 물로 인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이나 멕시코만 쪽에는 대규모 정말 큰 대홍수가 날 확률이 너무너무 커요. 대홍수도 그냥 홍수가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놀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동정심을 일으키고 연민을 느끼게 하는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지각 활동이나 수해, 또 화학약품으로 인한 재난, 또 금융시장의 급격한 어떤 사건, 충격적인 일,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가 돼요. 기간에는 자연 속에서 머문다든지 또 명상을 한다든지 또 기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집착을 하는 그런 마음을 들여다보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구 또 그것이 어디로부터 근원이 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이리저리 끌고 가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것도 좋고 적인 것에 대한 우리의 지금 최악이에요. 사람들이 돈이면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는 최악의 정점에 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 이제 그것에 대한 집착을 놓을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평생 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너무 서로를 바라봐도 너무 추악하고 너무 불행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돈을 조금 더 벌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괴로워해야 되고 그냥 조금만 그냥 딱 놓으면 그만인데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서 날 손이 타들어가요. 내 심장이 타들어가요. 나의 몸이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고 돈을 조금 더 잃지 않기 위한 그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출렁이고 어떻게 괴로워지고 어떻게 불안해지는지 그걸 정확하게 깨닫는다면 돈을 놓게 돼요. 저는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니까 놓을 돈도 없지만 그냥 놓게 돼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돈을 쫓아가면서 아, 나 괴로워요. 아, 나 너무 불안해요.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이 기간 동안 조금 자신에 대한 그 모습,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왜 그런 욕구를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는지. 물론 미래를 걱정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죽지도 않고 또 죽을 때가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내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돈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냥 어차피 우리는 이렇게 죽던 저렇게 죽던 결국은 죽음으로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존엄하고 존경을 받으면서 위대하게
사시기를 바라요. 여기까지 11월 초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